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 발표가 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원에 낸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절차 진행 중단 가처분 신청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면서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51 민사부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제출한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26일 저녁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 책임당원 7명이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와 함께 황 대표에 앞서 별도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51 민사부 재판장은 김태업 수석부장판사입니다. 황교안 대표 및 책임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 즉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당책이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신청인, 즉 원고에 해당하는 황교안 대표와 책임당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신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크게 첫째, 정당 행사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 셋째, 당원들과 후보가 경선과 관련된 자세한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밝힌 결정문을 보면 이 같은 국민의힘 당측 주장을 거의 모두 전면적으로 수용했다고 분석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김태업 부장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황교안 후보나 책임당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재판부라는 분석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1968년생,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김태업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에 근무할 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그런 판사입니다. 또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재판에서는 선재성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인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지난 6월 국민의힘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경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 그런 판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난 직후 황교안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라니요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입장문에서 지난 14일 제가 남부지법에 접수했던 경선 자료 공개와 경선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오늘 기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며 부정선거라는 거대 악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즉각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한 가지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항고라는 것은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에 불복해서 2심, 3심에 내는 것을 항소 그리고 상고, 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에 내는 것을 항소, 마지막 대법원에 내는 3심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니고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판결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즉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상소하는 행위를 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황 대표는 또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이 이 싸움을 마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어딘가에
정의로운 판사가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분석해보면 김태엽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무리하다는 그런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선 후보 등을 선출하는 정당의 경선 과정을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지도부 등 몇 사람이 밀실해서 결정할 수 있고, 후보에게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고 서로 협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결과만 발표하고 자세한 내용은 일절 발표하지 않더라도 후보나 당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사실상 제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을 보면서 재판부가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와 책임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미리 선입관을 갖고 마음을 먹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끼워 맞췄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서울 남부지법 제51 민사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의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